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 독서법은 제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예,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이제 독서법인데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예, 그 세 가지 이제 키워드 독서법인데요. 키워드로 이제 본질을 찾다. 저희가 이제 자, 키워드로 본질을 찾자. 저희가 왜냐하면 독서를 하다 보면은 책에 진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도 키워드 중심으로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키워드 이 독서법은요.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는 땡땡이다. 그 전부터 했던 이야기죠. 독서는 무엇입니까? 만남이다. 네, 독서는 만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독서는 만남이다. 그래서 만남은 경험해야 되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이 잠깐만요. 지금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저거가 안 되신 분이 예, 그 이해를 한다는 건 뭐라고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아. 근데 설명이 안 돼. 자, 너무 좋은데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어떤 거라고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독서 나눔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독서 나눔을 할 때 제가 도움을 줘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의 설명은 너무 명확해요. 딱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 모임 하는데 이분 막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시간도 초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는 게 별로 들리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핵심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독서를 할 때는요, 반드시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질이란요, 이제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요. 본질은 단순해서 단적인 말로 표현 가능합니다. 학습이란 사고의 정리에 의한 본질 탐구 그 자체이다. 본질은요, 변화까지 가져온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다? 그 본질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막 와닿지 않는다. 본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단순하고 명확해요. 본질일수록요, 심플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가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학습이라는 것은 사고를 정리에 의한 본질 탐구 그 자체인데요. 진짜 본질을 깨달으면은 그 본질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예, 대가의 말 닿지 않습니까?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대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 어렵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막 말을 막 늘려서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핵심과 핵심을 딱 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오늘은 독서를 하는데 이 단순함의 비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 권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원워드, 인생 단어, 그리고 한 줄 정리의 힘 모두가 그 다 심플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원워드는 1년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고 선포했고 그거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 책은 뭐 보통 새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인생 단어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존 고든이 쓴 책인데요. 인생 단어인데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답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떤 인생 단어가 있을까요? 뭐 나눔, 뭐 그다음에 또 링컨은 어떤 인생 단어가 있을까요? 자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인생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떤 본질적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나갈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 단어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 단어는 무엇이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과제인데, 자, 채팅창에 그냥 적어보세요. 그냥. 자, 나의 인생 단어는 뭐다? 저의 인생 단어는 나눔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단어는 뭡니까? 그러면 이 나눔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핵심,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본질이다, 이거는. 나는 이거 추구한다.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인생 단어. IT. 우리 안정희 교수님은 IT. 임선영 우리 선배님은 감사. 이진희 선배님은 감사. 배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단어. 배움, 나눔. 좋죠. 인생 단어 딱 생각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단어가 나를 이끌어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 단어가 나를 이끌어갈 것 같아. 이처럼 내가 이 핵심을 파악하고 이 핵심을 하나 딱 이게 나에게 중요한 거야. 딱 선정을 하잖아요. 그 단어가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단어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독서를 할 때도 뭐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제가 한 줄 정리의 힘, 이 책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그 세 단어 정리법, 요약법은 이 한 줄 정리의 힘에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대가들은 단순화한다는 거, 심플화 시킨다는 것은요. 실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단어 하나 찾는 거, 진짜 중요한 자기만의 단어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독서 혹시 키워드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요즘 뭐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추천을 받잖아요. 저도 요즘 가감없이 책을 읽을 때가 많은데 이 책 제책 추천을 받다 보면 진짜 자기가 독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독서 키워드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독서라고 그러는데요. 키워드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가 나의 독서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은 좀 아웃풋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자기계발, 성과가 저의 키워드였습니다. 독서 키워드. 지금 4년, 앞으로의 4년 동안은 제가 중점하고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인문학까지 포함해서요. 관계. 키워드가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에 관한 책들을 지금 계속 접하고 물론 자기계발서도 읽고 있는데 주로 제가 초점 맞추는 독서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독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 한번 이렇게 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가진다는 것은 그 키워드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죠. 얼마 전까지 저는 성과였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성과 나오지 않은 인생, 노력해도 잘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게 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저의 예, 독서 키워드였었는데요. 4년 동안 성과를 집중하면서 배웠던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나누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이 4년 동안의 투자, 이 성과라는 키워드로 제가 독서를 투자했던 그 결과들이 많죠. 자, 공부하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 잊어버리죠?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않아요. 요즘 현대는 배움이 소비가 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소비하듯이 배우고 소비하듯이 안 배우면 뭔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 번째 이유는 잘 소화시켜서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 독서록 쓰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쓰지 않으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책 한 권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죠? 대략 어떤 내용이었더라.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들, 문구들은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예,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자,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남에게 주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독서 모임 가운데서 책 나누는 거, 책 내용을 나누는 거 중요하냐면요. 내가 함부로 내가 다 참고할 책을 정리해야죠. 내 입으로 이 책은 어떤 거야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비로소 기억이 돼요.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정리해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남에게 줘야 진정 내 것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거,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 3 키워드인데요. 책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같이 나눌 거예요. 강의할 때도 사람들 요즘 뭐 보통 3포인트 강의를 하잖아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강의를 보통 하는데요. 이 세 문장을 다 외운다? 기억한다? 뭐 이 중에는 이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를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세 개의 센텐스를 다 기억한다? 요즘 시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워낙 요즘은 뭐 3분 단위로 유튜브도 그냥 막 빨리빨리 영상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사람이 오랜 뭐 40분 강의, 40분 설교를 갖다가 다 그 센텐스, 중요한 센텐스를 기억한다? 뭐 저야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지만요. 사람들 거의 기억 못해요. 근데 자, 오늘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날 때 세 가지 단어 기억합니다.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책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나 발표를 할 때, 글쓰기를 할 때도요.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어차피 강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자,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반복되어 사용된 단어는, 자, 분류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자,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자,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책 가지고 있죠? 책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들고 있으면. 자,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죠.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인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이 책은 독서에 관한 책인지, 묵상에 관한 책인지, 아니면 이 책은 예, 성찰에 관한 책인지, 자기계발, 절제에 관한 책인지. 예. 자, 키워드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지? 카테고리부터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부터. 큰 카테. 예, 자기계발, 리더십. 예, 좋습니다. 자기계발, 리더십. 예. 내재된 힘을 찾는 거. 예. 좋습니다. 자, 키워드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책은 뭐에 관한 것인가? 어떤 거야? 그러니까 대분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또 이제 키워드 찾는 방법 문법적입니다. 문법적 관찰인데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가? 접속사는 어떻게? 보통 이제 접속사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약하건대 내가 발견한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에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아직 완전히 안 나와가지고 목이 막힙니다. 반복에 사용된 단어, 문법적 관찰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미적 그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의미적 요소이죠. 자, 이거 한번 문장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그런 문제들에 개입할 생각도 에너지도 없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여타 사회 현상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기 쉬워요. 자, 여기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럼 단어 한번 찾아와 볼래요? 자, 일단 뭐에 관한 겁니까? 없다. 뭐에 관한 걸까요? 생각도 에너지도 없다. 예. 자녀 무관심. 교육, 자녀 교육에 관한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이고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이고요. 자, 단어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단어 한번 뽑아놓을까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그냥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쭉쭉 자, 어떤 단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귀차니즘, 귀차니즘, 그 다음에 관심, 무관심,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에너지, 에너지, 생각, 생각, 사고방식. 사고방식,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고방식, 그렇죠.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핫한 것은 뭔 것 같으세요? 관심, 무관심.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보셨나요? 귀찮아하는 거,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 주의. 저는 이 책에서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물론 귀찮다. 저희가 자, 귀찮다. 많이 귀찮 쓰는데.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 저는 말이에요. 처음 봤어요. 여기서 귀차니즘. 많이 쓰는 단어이구나. 네. 쓰여져요. 많이, 자, 귀차니즘. 근데 귀차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에너지라는 단어도 쓰네요. 귀차니즘은요, 에너지가 없대요. 귀차니즘, 에너지, 무관심. 열정이 없으니까 귀찮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만 꼬집어내더라도요. 이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또 여기서 한번 단어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친구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를 위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것이고 그들이 고결하다면 당신에게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문장이 길어요. 길면 훌륭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끊으라 그랬죠? 친구란, 친구란 어떤 사람이 좋은 일 생각하는 것을 주어죠. 목적어에서 기니까 끊으세요. 친구란 생각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애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다. 친구란 애쓰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끊으면은 문장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조건이니까 끊고요. 친구가 많은 것이고 그들이 고귀하다면 끊고 이 한 문장에 주어 동사 같이 있는 이런 형태는 반드시 끊으라 그랬죠. 그들이 고귀하다면 당신에겐 친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무슨 단어가 있나요? 친구, 친구란 친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애쓰는 사람. 사람, 애쓰는 사람,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람, 고결,
고결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무슨 단어가 있나요? 훌륭한 친구. 훌륭한. 훌륭한 친구 이게 형용사로 훌륭한이란 자 친구 S 사람 고결 훌륭한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단어만 일단 단어만 끄집어내도요. 친구 우정 좀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친구 우정 노력 S는 거 노력 S는 사람 뭐 쓰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단어는 대체할 수 있죠. 노력할 친구는요.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친구는 노력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친구가 많다는 것은요. 훌륭한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난 노력하는 사람. 자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없더라도요. 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 위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단어를 찾으니까요. 문장이 보이지 않아요? 단어를 찾으니까 문장이 보입니다. 예.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업이란 고객의 필요와 바람을 알고 관계를 수립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질문이라고 정의한다. 문장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자, 나는 영업이란 그렇습니다. 고객의 필요와 바람을 알고 끊고요. 관계를 수립하고 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고 고안된 일련의 질문이다. 영업이란 뭐다? 땡땡이다.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에 단어들 뭐가 나오나요? 영업, 영업, 고객, 고객, 책임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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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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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수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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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질문. 질문이 그렇죠. 질문이죠. 영업이란 질문하는 거랍니다. 그 사람 뭐가 필요하지? 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지 어떤 책임을 다해야지 이 사람 나가게 올까? 영업이란 뭐라고요? 질문이다. 영업 질문. 예.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문장도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딱 빼내냐면은 일단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약간 좀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긴 문장. 사회적 존재로서 잠깐만. 일을 하는 나와 한 인간 그 자체로서의 나를 반드시 분명한 가치관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로 해야 하는 일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정을 못 받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가 손상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젊었을 때부터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문장이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자, 끊어볼까요? 사회적 존재로서 끊고 이 일을 하는 나와 한 인간 자체로서의 나를 반드시 분명한 가치가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끊어야죠. 소위 나가 두 번 나오죠. 사회적 인간, 사회 안에서의 내게 주어진 역할로 해야 할 일과 끊죠. 한 사람의 일간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인간이라는 생활은 다른 거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정을 받거나 끊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가치가 손상된 게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젊었을 때부터 이해할 수 있으면 끊고 앞으로 인생에 불필요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키워드부터 이 복잡한 문장인데요. 핵심 키워드만 찾기 시작하면 문장이 쉬워집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존재, 예, 사회적 존재. 그리고 자체의 나, 예, 인간 자체의 나. 사회적 존재와 인간 자체의 나. 예, 그리고요. 가치관, 가치관. 예, 그것도 뭐가 있나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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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생활, 인간으로서의 생활, 역할과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예,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인정, 인정, 예,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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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치, 가치, 예. 자, 일을 잘 손상,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손상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사회 안에서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에 손상시키는 건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상처도 있고, 예. 자, 이렇게 몇 가지 이해, 예, 이해가 나왔고요. 자,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나, 나, 좋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서의 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 사회적 존재. 사회적 역할, 예, 존재 역할, 예,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의 나? 그 다음 내 자체의 나. 자체의 나. 그죠? 결국에는 역할이 없어도 나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결국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네, 자기가 결정하죠. 일을 잘 못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자, 요즘 이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의 파악과 이해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이것이 책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꽤 수준이 있는 독자들도 그 전에 목차까지는 아니어도 첫 페이지부터 책 전체를 착실하게 읽어가요. 그래야 그 책에 대한 이해와 어울려 그 책이 무엇에 대한 것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될 의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전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독서는 앞표지, 날개, 뒷표지, 날개, 목차,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거 사전 독서예요. 그제 한번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청소력을 예를 보면은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이게 다 컨셉이에요. 맨 앞에 작심 삼일부터 시작하라, 자장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죠.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입니다. 요약 추천이죠. 당신 가장 핵심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책 뒤면 마케팅을 위해서 쓰이는 단어들이 다 이 책 뒤편에 있어요. 자, 그리고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 파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맨 날개, 뒷날개에 나 이제 프롤로그나 이런 것 통해서 동기나 컨셉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독서를 통해서 16가지 단어 찾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왜 읽으려고 하세요? 목적을 잊지 않고 키워드를 한번 찾아내고요. 키워드는 10분 내에 찾아냅니다. 16개의 키워드를 찾아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그룹화합니다. 자, 이거는 청소력에 있는 지금 목차입니다. 자, 청소는 목차에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뽑아보실래요? 그냥 뽑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이 목차에서 16개의 단어를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 인생, 변화, 청소력, 방, 불행의 자장, 더러운 방, 깨진 유리창, 범죄율, 청소, 파워. 파워. 그 다음에 파워도 나왔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고, 마이너스 에너지, 버리는 것, 충만, 문제 해결, 더러움 제거. 자, 정리정돈, 그 다음에
밑바닥에 올라 이런 단어들이 딱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책 가지고요. 자, 여러분 책 가지고 목차를 보고 16개 단어를 일단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 16개의 단어를 어디에 적어볼까요? 자, 16개 단어를 어디에 적어볼까요? 자, 16개 단어를 제가 카톡에 있는 패들릿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자, 거기에다가 일단 16개의 단어를 여러분 목차에서 동그라미 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자, 거기에 16개의 단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패딜릿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자, 여기 제가 지금 화면 공유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기 이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단어 16개를 지금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청소력 아까 제가 했던 그리고 예, 단어들 인생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16개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바랍니다. 불행, 자장, 격 변화, 존재율, 낙서, 성공, 자, 16개 단어를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16개 단어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차 보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목차, 제 목차가 아니라 여러분 책 목차를 가지고 적는 겁니다. 청소를, 예. 청소력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제가 하나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책상에 가서 책 하나, 음. 자기 좋아하는 책 하나 가지고 오세요. 예. 책 하나 가져오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준 패들릿에다가 공동 작업에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야, 우리 이금호 선배님은 묵상, 삶, 씨앗, 토양, 수분, 경작, 성장, 열매, 추수, 자료, 말씀, 돕는, 실제, 주목, 수용, 자세. 묵상이라는 것에 그냥 필요한 단어들이 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 선배님은 이것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비슷한 것끼리. 자, 비슷한 것끼리 분류 한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이것들을 편집이 있습니다. 클릭을 2번 클릭하시면은 바로 편집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자장 이런 것들은
예, 다 분류가 되죠. 이제 숫자 이제 상관없이 불행, 자장. 예, 그다음에 예. 자, 16개 적어야 됩니다. 윤만희 선배님. 그리고 이것들을 분류를 하세요. 예, 이렇게 쭉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저는 어 팀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쳤는데 차라리 여기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갔지? 없어졌어요. 잘못 눌렀나 봐. 오 마이 갓. 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불행한. 아이고, 잡았어. 어디로 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네. 아이고, 어디로 갔대? 이게 올라오는데 조금 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태국 책으로 해가지고 예. 한국말이 이렇게 잘 됐나 모르겠네. 단어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몇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해요. 예. 자,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카테고리 분류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잠깐만요. 저 하다가 말았는데 제 거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자장 이런 것들은 안정적 자장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자장 쪽으로 그 다음에 인생, 청소력 이거는 지금 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자 우리 그 묵상의 힘, 묵상, 씨앗, 삶, 씨앗, 토양, 수분, 경작. 자 씨앗, 토양, 수분, 경작은 다 뭐에 관련된 거죠? 농업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걸 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태도에 대한 거, 뭐 자세, 수용, 주목 이런 것들은 태도에 대한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태도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해가 되셨나요? 카테고리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네. 했던 것들을 약간 비슷하다 싶은 것들로 이렇게 묶어요. 우리 김찬순 선배님은 지금 마인드, 영혼, 죽음, 니체, 비움, 독서, 뜯어먹은 질문, 눈물,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편지, 글, 주머니, 유리그릇, 외로움, 지혜 이렇게 있는데요. 마인드, 영혼, 그리고 지혜, 자, 이런 걸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편지, 글, 그리고 질문 이런 것도 하나로 또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제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진짜 금방금방 찾아내시고. 자, 이렇게 분류 작업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요,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류를. 자, 우리 김영숙 우리 선배님은 좋은 목소리, 말 한마디, 노래, 건강, 불안, 영혼, 진짜, 마음, 거울, 낭독, 행복, 치유, 영향력, 세상, 자신감, 관리. 사행 내면에 관련된 것들은 뭐 불안, 뭐 자신감, 뭐 영향력, 마음, 뭐 이런 것들 내면, 영혼 이런 것들. 목소리에 관련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영향력, 관리, 그렇죠. 세상. 예. 자, 카테고리를 한번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정유전도 사고 밑바닥. 예, 인생, 자신, 예, 성공, 불행. 예, 자. 네, 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주세요. 분류를 하시면은요, 네. 자, 분류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류까지 다 끝나신 분이 계십니다. 분류까지. 자, 우리 김영숙 선배님은 분류를 너무 빨리 다 했는데, 자, 분류 가운데 이제 분류를 했으면은요, 이 분류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골라보세요. 분류한 뒤에 카테고리별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 다 모든 카테고리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몇 개를 선택해요? 3개를 선택해요. 3개. 단어 3개를. 카테고리별로 골고루 선택하면 좋겠죠? 단어 3개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카테고리별로 중요하다 싶은 단어를 3개를 이제 자기 이름 옆에다 적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예. 마이너스 총소량. 네. 플러스. 자, 3개. 자, 자기 이름 옆에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청소력 플러스. 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고 플러스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무엇이 플러스 에너지냐? 잡다하게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으면요, 그 쓰레기들이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방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방의 상태가 그래요. 내 방이 내가 얼마나 마이너스로 가득 차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방만 청소를 하잖아요. 방을 청소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삶을 정리합니다. 네,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 정리가 되면 진짜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플러스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플러스 에너지가 뭐냐면요. 자기의 강점, 자기다움이에요. 내가 잡다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요. 내 강점, 나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못 찾으니까 다른 거 대체하는 거예요.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쌓아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 단어를 딱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를 3개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 자, 3개 뽑으세요. 네. 자, 3개를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3개를 한번 뽑아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적으세요. 자, 3개 단어 적으시기 바랍니다. 3개 단어. 카테고리로 뽑은 3개의 단어를 적어보세요. 네. 자, 이제 새 글로 해가지고 새 단어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이 단어까지 찾으신 분 있죠? 자, 이 단어 찾으신 분은 이제 뭘 하시냐면요. 이 3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3개 단어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예, 3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3개 단어를 사용해서. 네. 자, 우리 3개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 김효수 선배님은 지금 경제적 자유, 기적의 여기다, 시작, 자기 마음의 상처 확기, 인생을 여기다 써야 돼요? 예, 쓰세요. 여기다가. 예, 한번 이거 쓴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유수. 지금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세요? 네. 어, 이걸 썼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3개로, 네. 3개로 이제 자기 키워드 3개, 제가 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저는 마이너스 단어 3개는요, 인생, 청소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이 세 개의 단어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면요. 인생의 변화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고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문장, 세 개 단어로 한 문장 만들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 자, 우리 김영수 선배님,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단어 세 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 밑에 위에, 예, 마음 보따리 예, 완성. 예. 좋은 목소리는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낭독은 나를 찾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만든다. 나는 낭독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예, 그 단어 하나씩 다 묘사를 했는데요. 예, 뭐 김현수 선배님은 마음에 있는 체험 보따리를 풀어 마음을 움직이는 색깔나는 글을 써서 감동을 일으키자. 야, 너무 멋지다. 이 책 무슨 책이에요? 맛있는 글쓰기 레시피입니다. 야, 예, 마음에 있는 체험 보따리. 그죠? 보따리 풀어야죠. 마음을 움직이는 맛깔나는 글을 써서 감동을 일으키자. 야, 이 책 한 권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예. 자, 우리 김미나 우리 선배님이 가정이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예, 너무 좋습니다. 가정의 영적 전투라는 거죠. 예. 자, 취약성, 가치관, 신뢰, 회복 탄력성, 예. 셀프 파워에 주목할 때 신나게 일할 수 있다. 자, 셀프 파워 키워드가 세 개가 뭐예요? 셀프, 그다음에 주목, 신남. 아, 신나. 네, 셀프 파워. 네, 예, 태국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제가 너무 좋네요. 괜찮습니다. 아주 재미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자, 우리 키워드, 우리 이진희 선배님은 순리자로 살려고 하는 자아의식을 해체하고 역행자로서의 쳇바퀴를 통해 뇌를 최적화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키자. 성장. 너무 좋습니다. 예. 자, 키워드 저희가 그 전에 뭘 이야기했었죠? 키워드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이야기했었죠. 질문. 네, 질문 독서라고 했습니다. 저자를 소환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자신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미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자,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내 키워드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 한번 적어 보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자, 예를 저도 한번 적어 볼까요? 키워드 제가 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질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 그냥 자유롭게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예.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청소력의 질문이야. 청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된 건가? 플러스 에너지? 언제 플러스 에너지가 생긴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 청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청소가 다 좋다는 거 알고 청소를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정리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저는 이것에 대한 응용으로 정리동조인데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 시간을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는 거. 예, 책상에 일하기 전에 책상 정리정돈부터 하는 거. 예, 청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할 때 정리정돈 후에 시작을 하는 것. 예,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책에 없는 내용도 뭐가 나오죠? 내가 생각하게 되죠. 마이너스 에너지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들, 이 부정적 마인드는 언제 생기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제가 내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할 때부터 외면보다 내면보다 외면에 집중하고 예, 내 자신에게 있는 보석보다 밖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에너지는 생긴 것 같아요. 결국 나 다움을 포기하면은 부정적 영향력에 내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질문하니까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오죠. 예. 자, 어디 여러분 또 이제 큐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질문 잘 만들었나? 자, 이렇게 영혼을 담아낸다는 것은 행복한 독서라. 글을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는 너무 좋습니다. 김차순 선배님, 영혼을 담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 우리 김찬순 선배님,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가 됐어요. 자, 영혼을 담아낸다는 것은, 야, 이 참 질문, 네, 너무 멋진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영혼을 담아내는 강의를 한다? 예, 진짜 너무 멋져요. 야, 영혼을 담아내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영혼을 담아내? 마음을 쓰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 하면서요,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맛깔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맛깔나는 글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좋습니다. 맛깔나는 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맛깔이 난다. 맛깔난다? 여러분, 김치가 맛깔난다? 어떻게 해야 김치가 맛깔이 나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김치에 맛깔이 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재료. 맞아요. 재료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경험들이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가는 것도 그런 거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지만이, 새로운 만남을 해야지만이, 그런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글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요리를 해야 되죠. 잘 요리해야 되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더 한번 마음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맛깔나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면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맛깔나게 하는 이야기를 해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책이 새롭게 와닿죠.
그러면은 이제 독서 모임을 나눌 때, 아, 저는 진짜 이 책처럼 맛깔나는 글을 좀 써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저자의 맛깔나는 글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아, 보니까 이 책은 저자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생각이 들어가야지 맛깔나는 글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독서 모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죠? 이처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 이처럼 키워드 가지고 질문을 했었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질문도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전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16개의 단어를 찾았고, 찾았던 단어를 어떻게 해요? 그룹화시키고, 그룹화시켰던 것 중 3가지 키워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 키워드로 뭘 만들려고? 문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고 플러스 에너지를 채우는 청소력으로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라. 제가 이 청소력의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게 지금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뭐죠? 키워드 중심으로. 워낙 책이 복잡해요. 읽었는데도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많은데 키워드만 뽑아내면은 내가 할 말이 많아지고 거기에 질문까지 들어가면 내 생각이 넓혀지기 때문에요. 그 책을 가지고 서문을 쓰거나, 아니 서문이 아니라 서평을 쓰거나 아니 평가하다도 굉장히 심플하게 글들이 나옵니다. 오늘 글을 어떻게 쓸까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책 정리를 하더라도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키워드만 잘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키워드만 잘해도 정말 안 잊어버립니다. 교수님 네. 요 자체 방법론이 독서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음, 이 교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어디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거요. 네. 세상에 어떻게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 아이디어 가지고요. 저는 이제 생각을 적용을 해보니까 문장을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특별히 저희 같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갈수록 문장을 기억한다? 어지간해서는 힘들어요. 그래도 키워드는 잘 기억이 돼요. 네. 그럼 그 자, 키워드라는 거는 그 문장 속에 있는 거에서 뽑아내는 거하고 새롭게 키워드를 뭐랄까요? 새로운 개념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저, 안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키워드 제가 그 저의 노션으로 저의 그 기록한 겁니다. 책 제목이에요. 페이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제가 본 것을 이렇게 적었죠. 꿈을 꾼다는 건 자기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제한하면 그만큼 꿈의 크기도 줄어든다. 예, 예. 자, 여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주 별 볼일 없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깨달은 것은요. 보석들도 스스로 한계를 제한하는 순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자신의 한계를 무엇이 한계를 정할까? 경험? 마음의 벽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의 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적용이고요. 여기 보면 키워드를 저는 적어 놓습니다. 마음의 벽, 한계. 한계는 이 문장에서 나온 거고요. 마음의 벽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저는 클릭을 하면은 마음 하면은 제가 그전에 사용했던 키워드들이 나와요. 마음 열기, 속마음, 마음의 벽. 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써놨기 때문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야말로 운명의 지배자이고 영혼의 선장이다. 에머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온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체이다.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최고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생각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단어 운명, 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생각, 뭐 선장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영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뭐 제가 뭐 생각이라고만 써도 사고력, 사고방식, 제가 그 전에 적었던 이 사고에 관한 그 책,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연관된 생각 독서, 생각도 있고, 예, 사고력 같은 것도 있고, 예. 결국에는 사고하는 것이 영혼을 주도적으로, 예, 영혼의 선장이라는 그냥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 수도 있죠. 그게 어떤 책의 태그 같이 생각해도 되겠네. 태그. 그렇죠. 태그입니다. 우리 IT 개념은 태그입니다. 태그. 예. 태그만 잘 모아놓고 관리를 하더라도요. 내가 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교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3가지 키워드로만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심플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할 겁니다. 설득 가능할 거예요. 3가지 키워드. 강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이 이 단어와, 왜냐면은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카테고리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면서도요. 예,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키워드 독서법, 네. 독서법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독서 모임을 이제 또 독서 모임 리더들 교육이니까 독서 모임 어떤 식으로 리더해야지 잘 인도하고 오래 지속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 될 것인지 다음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건강하세요.